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중에서. 2023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시간은 멈추지 않으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같은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가 어쩌다 인간관계로 맺어지고 만나서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주새 여러분, 엄마들의 수다 보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졸업한 이리 남성여자중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왔는데요.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갑상선암 진단금을 받은 것을 그것의 11조를 어디에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도움을 받았던 중학교에 수여를 하고 왔어요. 굉장히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고 또 수여하고 나서 후배들한테 꿈을 가지고 꼭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그런 메시지도 전해주고 왔는데요. 오늘 비가 와요. 그래서 이 겨울에 초겨울에 비가 오면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눈이 오기 전에 추워지고요.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을 여러분들 모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 익산 출신 가수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들으시겠습니다.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한
안녕하세요. 수순아입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셔야겠네요. 익산 출신 가수가 있나요? 아, 그러게요. 마크투 이름도 참 특이하네요. 네, 마크투 아주 유명하죠. 네. 유명해요? 아, 유명하더라고요. 처음 네, 들었어요. 노래를 듣다가 보니까 어쨌든 벌써 12월이에요. 아우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렇죠. 네. 제가 작년엔가 익산으로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익산 씨와 함께 제작한 건데 그때 마쿠투비 부른 노래예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익산의 유명한 여행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익산으로라는 노래를 알기 전에 마쿠투비라는 가수를 몰랐어요.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바로 근데 좀 전에 제가 들려드린 이 노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는요. 계속 높은 음을 부르짖듯이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몇 년 전에 이거 노래 되게 특이하다. 보통 다른 노래들은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노래는 후렴구가 계속 높은 음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이 마쿠투비라는 가수가 불렀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한두 달 전에. 그래서 이번에 이 마쿠투 노래를 선곡을 하면서 인물 검색도 제가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가장 하이톤이래요. 높은 음을 낼 수 있는 가수. 몇 옥타브를 막 올려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녹음이 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 라이브 공연에서 되게 더 그 기교를 부리면서 높은 음으로 계속 노래를 부른대요. 이 가수가 저기 하나로대로 3길 가다 보면 오른쪽에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카페를 세웠대요. 맞아요.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 성수동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 4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가는 와서 사인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오나 봐요. 그리고 구조가 되게 특이한데 2층은 보통 카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1층은 한쪽 방은 클래식을 틀어놓은 방이고 막 그 LP판 있죠. 그게 막 꽂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나왔던 영화 포스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붓으로 그린 거 그게 막 여러 개가 붙어 있고 이쪽 오른쪽 홀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큰 스크린이 있고 평소에는 대중가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나 공연 영상 같은 걸 틀어놓는데 제가 딸들하고 갔을 때는 가수 윤하가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딸들이 그때 윤하 머리 색깔이 분홍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유 아닌데 누구지? 막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노래 잘한다고 되게 칭찬했었어요. 그럼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어요? 무료인가요? 네, 맞아요. 거기 공연들은 거의 무료라 카페 방문 손님이면 당연히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을 하잖아요. 그거 들고 마시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더라고요. 보통 공연장들은 물 말고는 음식물 반입 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 공연이 있으면 그 건물 외벽에 세로로 길게 그 공연이 있다는 현수막이 걸리는데 뭐 색소폰 공연, 뭐 다른 어떤 클래식 공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시간이 안 돼서 계속 못 갔어요. 한번 꼭 보러 가고 싶고요. 그리고 마크투 본명이 양진모예요. 근데 제가 여고 시절에 남성 여고를 나왔는데 거기에 문학 동아리가 있거든요. 모글방이라고. 거기에 저 바로 1년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남동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핏 들었던 게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 그 후배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남동생이 노래 진짜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 후배 걔도 노래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을 동아리에서 모임하고 나서 가면은 그 친구가 자우림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그 친구는 글을 쓰는 친구라 잘 쓰는 친구라 문예 창작과를 갔다고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엔가 그 처음 메이드 인 헤븐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죠. 혹시 어머니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그 어머니도 유명한 콩나물국밥집을 맞아요. 하세요. 저기 맞아요. 동부시장 오거리 밑에 있는 거. 되게 유명한 그래서 콩나물국밥. 아는 척을 했죠. 저 그 고등학교 선배 누구고 잘 지내냐고 했더니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 후배가 되게 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 동생이 잘 됐으니까 그 동생도 나이가 그렇게 젊진 않아요. 무명으로 거의 한 8년 이렇게 지냈더라고요. 근데 잘 돼서 정말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지인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배우 진희경 씨도 익산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많진 않지만 익산 출신 연예인이 TV에 나오면 왠지 더 정겹고 더 이렇게 봐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TV는 사랑을 싣고 해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개그우먼 김보아 씨 아세요? 혹시 에너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모르죠. 이제 우리 네. 저까지만 아나 봐요. 저 세대만. 그 김보아님도 그 되게 머리 큰 개그맨이었어요. 여자 개그맨 중에서 머리가 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머리 큰 아줌마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특강으로 이렇게 오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가서 인사를 했죠. 같은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실제로 보니까 머리 안 커요. 머리가 안 TV에만 크고 그렇게 다리도 너무 날씬해요. 근데 TV가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현동에 중앙하이츠인가 현대아파트에 지금도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러 오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작아요. 그 익산 출신 가수 중에 화사 있죠. 화사. 마마무 화사. 걔 남원인데. 아니 익산 출신이에요. 익산에서 학교 나왔어요. 아, 그래요? 검색하면 익산에서 나오고 가수 리아 알죠? 그 사람은 익산 살다가 익산 지금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제가 마지막에 들었는데 지금은 전주로 이사 사라진 갔다고 거 들었어요. 아 나중엔 전주예요? 네. 전북인. 되게 반갑더라고 괜히 한 번씩 보게 되고. 그리고 원더걸스 선미 그분도 어. 초등학교 여기서 다니다가 진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북만 거쳐가면 괜히 익산 뭐 전주 출신이어도 굉장히 반갑죠. 좋지. 맞아. 한 번 더 봐주고. 그러니까 그 TV에는 얼굴이 1.5배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려면 화면에 예쁘게 나와야 돼서 얼굴 작은 사람이 진짜 인기 있다고 합니다. 네. TV 하니까 우리 보름님 집에 TV 끊었다고 들었었는데. 맞아요. 그 저희가 인터넷이 이제 3년 재학정 3년이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이번에는 TV를 재학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TV를 끄는 거죠,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한 3일은 애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TV 없으면 우리 뭐 해? 엄마 너무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TV가 없으니까 집에 딱 오면 컴퓨터를 켜서 유튜브를 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것도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집에 오면 역할놀이를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우리 집에 매우 애들이 좋아하는 화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투로 미나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1학년인데 2학년인 누나들은 그 점수 계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30, 40, 45, 55 막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화투로 이제 하고 애들 다니는 아동센터에서도 요즘에 보드게임을 여러 개를 사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장기도 배웠더라고요. 전 장기를 할 줄 모르는데, 아들 때문에 지금 장기 배워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심심하면 가끔 책을 꺼내서 보더라고요. 가끔. 네. 그리고 확 달라진 거는 아들의 공격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얌전해지고, 분노가 많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짜증나고 화내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3달 됐거든요. 지금은 어쩌냐면, 제가 뽀뽀를 해달라고 해야 뽀뽀를 했던 아이인데 먼저 와서 막 뽀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립스틱을 바르고 있으면 제가 뽀뽀를 못 해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말에 계속 립스틱을 바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뽀뽀를 안 하니까 어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먼저 뽀뽀 안 해줘? 왜 내가 말을 해야 뽀뽀해 주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감정 표현도 이제 조금 잘하고 애정 표현도 잘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엄마가 아까 그렇게 말해서 나 되게 억울했어. 기분이 나빴어. 근데 이제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줘서 이제 엄마 좋아. 근데 아까는 싫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우리 한옥의 구조는 정면이 정원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구조가. 근데 아파트화 되면서 그 정원이 TV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를 없애면 정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해보고 싶은데 우리 박간 양반께서 TV 없으면 못 살셔서 그게 참 그러네. 아니 아빠는 어때요? TV 보던 습관 어른들도 끊기 힘들었을 텐데. 제가 TV를 끊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제가 못 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제가 드라마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TV가 안 나오니까 집에 오면은 휴대폰을 계속 유튜브로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아들이 옆에 가서 같이 막 보고 웃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달을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좋지만은 않다는 거를 알고 지금은 조금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아빠는 맨날 집에 오면 집안일 하고 잠자는 거 말고 유튜브 보는 거 말고 왜 다른 거는 안 해? 그리고 막 이제 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도서관 가서 뭐 좀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왜 일만 해? 재미없게 살아? 막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조금 뭔가 생각해보는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대화가 늘었어요, 저희가. 그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5명의 가족이 가장 대화를 많이 했을 때가 차 타고 갈 때, 어디 갈 때. 그때 제일, 원래 운전 중에 대화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운전할 때 대화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근데 솔직히 애들이 졸릴 때 누우려고 하지, 이렇게 어릴 때처럼 몇 시다 눕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잠잘 때 좀 많이 대화를 못 했었는데 요새는 빨래개기나 뭐 집안일도 이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애들 청소시키기 시작했어요. 집안일 애들 언제부터 혹시 시키셨나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파트 이사 오면서 엄마가 이제 일을 하시니까 저랑 둘째 언니랑 한 개씩 한 사람은 설거지, 한 사람은 청소. 계속 같은 거 하면 지겨우니까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 언니가 습진이 오는 바람에 제가 설거지를 도맡아서 계속 했었어요. 수선아님은 나는 예. 우리 애들 집안일 한 딸애가 3학년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네. 3학년 때부터 어떻게 하게 됐냐면 네. 이제 지 동생이 있고 나는 나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집에는 이제 지들 둘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들 둘이 이제 그거 뭐뭐 해놨으니까 먹어라. 이제 그러면은 먹고 깨끗이 씻어놔요 설거지를. 그래요? 예, 건져내 딱 이렇게 먹은 거 정돈도 잘하고. 근데 왜 지살림은 그때 같이 가서 보면은 허야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지도 몰라. 네. 그래서 야, 너 왜 10살 때만 또 못해? 그러면 저도 웃어. 진짜 사이도 웃고. 그러게요. 저는 우리 애들 말씀 다 끝나셨어요? 예. 수아님? 끝나셨어요. 저는 좀 빨리 시켰어요. 진짜요? 몇 살 때? 저는 6살 때 우리 아들 처음으로 설거지 시켜봤어요. 우와. 6살 때. 아니, 물 튀든 말든 밑에 걸레 있잖아요. 그거 네. 잔뜩 깔아놓고 어린이용 고무장갑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거 사가지고 습진거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기 2명 거해서 설거지 아들은 시켰는데 딸은 아직 6살인데 시켜본 적이 없는데 아들은 빨리 좀 시작해서 요리할 때도 좀 같이 좀 많이 해요. 막 달걀 으깨기, 감자 으깨기. 무조건 다 우리 같이. 에너지는 많이 해먹더라고요. 저 집밥 하는 거 좋아해서 애들 그냥 하나씩 무조건 줘요. 그래야 제가 덜 힘들거든요. 뭔가 미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학년 올해 입학했잖아요. 분리수거 플라스틱은 우리 아들 담당. 분리수거. 플라스틱은. 잘하셨네. 종이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 해서 플라스틱은 좀 깨끗이 씻어놓은 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실내화 빨기 실내 빨기도 시켜요? 시켜요. 우와. 자기 씻을 때 그러니까 입학하자마자 시켰더니 지금 뭐 진짜 칫솔로 이렇게 잘해요. 문대 어떻게 해요? 칫솔이랑 그 전용 세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오. 하고 뒷정리까지 이거 우와. 있잖아요. 물기 없애는 없애는 거. 거? 우와. 그것까지 맨날 하니까 엄마가 애들도 그냥 해요. 그거 애들 할 수 있어요. 1학년도. 시켜야 돼. 시켜야 돼요. 시켜야 그래야 엄마가 편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켰어요? 저는 시키 집안일보다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도 일을 했기 때문에 언니랑 저랑 언니는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오기 전에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놨던 것 같아요. 설거지나 이런 것을. 근데 그때는 우리 엄마를 힘드니까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도와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니까 가족이 같이 부담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 근데 맞아요. 이게 잠깐 맞아요. 또 잊어버렸나 봐요. 제가 큰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이 쌓이면 식구들한테 화를 냈던 말이 이거였어요. 왜 엄마를 도와주지 않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둘째는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네가 할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하면서 자꾸 하니까 신발도 가지런히 해주려고 하고 스스로 나 힌트 받았어요, 지금. 조금씩 이건 네가 할 일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요. 그 네가 해야 될 전까지는 거야. 엄마가 도와줬지만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해야 돼. 예, 조금씩 하니까 첫째하고 둘째하고 확실히 좀 틀려요. 달라진 첫째는 거구나. 아직도 야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둘째는 엄마 같이 해. 우와. 이렇게 좀 역시 바뀌더라고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에 그 따라. 신발장에 신발 정리할 때 저 노래가 있어요. 우리 집만의 노래인데 복 들어오는 시간 신발 정리. 그거를 신발 정리하면 복 들어오나 어릴 봐요. 때부터 왜 신발 가지런히 정리하면 맞아. 막 복 들어온다고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현관은 그래서 항상 맞아요. 깨끗하게. 맞아. 그래서 현관은 들어올 집에 때 얼굴이라 그냥 했어요. 제가 부르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세팅이 돼가지고. 참 청소할 때 네, 어디부터 하세요? 저는 현관부터 저도 다 현관부터. 이렇게 해요. 어디부터 하세요? 환기하고 현관부터 아니야 그런 건 어디부터 없는 해요? 것 같아요. 거실부터 해요? 어디부터 하지? 저희 남편은 저랑 반대예요. 저는 현관부터 하는데 남편은 안방부터 해요. 안방이나 건너방부터. 저 설거지부터 하는데. 설거지 말고 청소. 청소. 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질러 놓는 것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시면서 본인도 어지르면서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한테 화내는 거 진짜 억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지르면 아이들은 창의성과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그동안은 치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 우리 2학년 첫째 딸을 보니까 정리를 너무 못해요. 제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어릴 때부터 조금 길러져야 나중에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점점 집안일에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안방을 정리해주면 엄마가 500원 주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처음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500원이 너무 적다고. 한 1,000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니지. 너네 처음인데 처음부터 1,000원, 2,000원 하면 안 되지. 근데 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막 하고 싶어 하진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그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메이드 인 헤븐 그 카페에서 유나 노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유나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비밀번호 486.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행복
와, 신나시죠? 노래 빨라요.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이렇게 이게 486이 옛날에 삐삐 사용하실 때 사랑한다는 뜻이었대요. 저는 이 노래 나오고 나서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이게. 그리고 그 혹시 삐삐 쓰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휴대폰을 쓰게 돼서 그냥 삐삐 쓰고 싶었지만 좀 참았어요.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때까지는 흑백이었는데 2학년 때는 칼라가 나왔어요. 화면이 칼라. 와.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휴대폰을 이제 반의 반 이상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삐가 이제 점점 사라졌는데 삐삐 어땠어요? 참 쓰실 때? 저는 삐삐를 처음에 우리가 일반 삐삐가 있고 광역 삐삐라는 세대예요. 저는 약간. 일반 삐삐랑 광역 삐삐랑 달라요? 왜냐하면 광역은 전범위 전국으로 다 네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 그냥 삐삐는 우리 동네만? 네, 동네만.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역 삐삐가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16만 원. 그때 당시. 아, 그래요? 그때 다시 16만 원이면 비싼 건데. 비싼 거지. 지금으로 치면 30만 원 하지 않을까? 저 첫 알바를 해가지고 광역 삐삐를 했어요. 음. 근데 그래서 익산에서 엄마가 제가 이제 타 지역에서 대학교 다녔을 때 이게 문자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녹음이 어느 순간 녹음을 처음엔 해서- 녹음이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아. 안 됐어요. 그다음에 녹음을 해서 메시지 남길 수 있고 음. 그렇게 했다가 시티폰. 시티폰. 시티폰은 뭐예요? 영화 엄청 큰 거.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중국 영화 이런 데 보면 엄청 큰 거. 집 전화기보다 말고요. 큰 거? 내 기억하기로는 시티폰이 뭐냐면 1988인가 네네. 드라마에 응답하라 한번 시리즈에. 네, 거기 3G에 나왔어요. 여보세요? 이게 공중전화 박스 옆에를 가야만이 휴대폰 전 단계예요. 그게. 아, 공중전화 박스 옆에를 네, 가야 돼요? 옆에 가야만이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시티폰이었어요. 아, 그거 나오면서 점점점 삐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시티폰 나오고 그게 망하고 나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광역 삐삐 세대예요, 저는. 그럼 주로 썼던 그거 있잖아요. 호출할 때 남기는 번. 빨리빨리. 파리파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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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수산도 썼죠? 삐삐. 저는 이제 아들로 인해서 썼죠. 아, 아들이 이제 지 눈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애미가 애착이 더 갔죠. 이게 이제 궁금하니까 저도 또 애미한테 연락을 해야 저도 덜 심심하고 그러다 이제 대학을 가면서 막 이렇게 큰 거 뭐라 그러죠 방금? 냉장고폰, 시티폰. 시티폰 뭐 도시를 시티폰? 돌아다닌다는 뜻인가? 그걸 도시에서만 쓸 수 있는 휴대폰. 그걸 갖고 싶어요. 그때 진짜 거금이었어요. 100만 원 넘지 그거 않아요? 갖고 싶어 하니까 한 200만 원 또 해요? 비싸요. 그때 엄청 비쌌던 거 많이 같은데요? 비싸요. 지금도 안 그래도 그거 엄마 이거 잘 보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챙기는 중이에요. 이제 건네주려고. 네네. 그러면은 그게 집에 전화가 오면은 방에서는 안 들려요. 어디로 가야 돼요? 뛰어가서 옥상에 가야. 옥상. 추억 추억이 막 생각이 나네요. 저는 제가 2011년에 독립을 했어요. 28살 때. 그때부터 이제 가지게 된 습관인데 집에 TV, 컴퓨터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아이폰 3G를 썼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트에 뜬 기사 그런 거를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습관이 지금도 있어요. 전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고 싶은 기사만 읽으니까. 그리고 읽지 않고 싶은 기사도 그 헤드라인을 보잖아요. 그 제목을.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바다열차가 이제 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바다열차는 이제 뭐냐면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세 개가 연속해서 있는데 거기를 이제 무궁화호 기준으로 한 1시간 정도의 거리로 해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앉아서 이렇게 달리는 기차래요. 그래서 언제 타러 가자고 제가 잊어먹고 있다가 지금 이제 기사에서 보게 된 거죠. 세 개 시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건데 이제 그 기차가 노후돼가지고 너무 이제 다른 기차로 바꿔야 된대요. 새 기차 뭐 해야 되는데. 나 계획 세워놨는데. 그니까요. 근데 협상이 안 돼서 이제 다 더 안 한다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약했어요. 12월 18일, 19일 뭐 그때. 예. 그래서 강제로 1박 2일 여행인데 일단 남편한테는 수요일까지는 휴가를 쓰라고 했어요. 학교도 그때까지 빠지는 걸로 하고 힘들면 하루 더 자고 오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12월 22일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지금 매진됐어요. 다 주말권은. 평일만 좀 남았고요. 네, 참고하세요. 와, 바다열차. 계속 보면서 달리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 것
같네요. 저도 이거 예약하고 있는데 내 마음하고 예약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타야지 했죠. 네, 나 저 열차 꼭 한번 타볼 거야. 그러고는 이제 알아보기만 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중순에 아니 이달 중순이다. 11월 중순에요. 예, 남원 그 모노레일이 이제 생겼어요? 남원에 있어요? 예, 모노레일 진작 생겼는데 근데 그래요? 그게 더 길어지고 이제 왕복을 하더라고요. 45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일이 올라가서 이렇게 짧았는데 했더니 지금은 길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참 남원은 이도령, 이춘향, 성춘향, 이도령. 성춘향, 성춘향하고 뭐죠? 이몽룡. 이몽룡. 하여튼 그 둘이 남원시를 살렸더라고요. 이번에 가니까 건물들이 엄청 신식 건물로 예쁘게 산 계곡에 그렇게 세워져서 국악당도 있고. 아, 그래요? 어떤 네. 공연장 이런 데인가 봐요. 네. 지금도 막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남원은 춘향이가 살렸구나. 남원의 그 판소리 교육하는데 따로 있어요?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판소리 하는 친구들이 남원으로 많이들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남원 하면 또 추어탕? 맞아요. 남원 남원 추어탕. 저 추어탕 좋아해요. 몸이 힘들 때 사 먹는 음식. 많이 드셔야 돼 그거. 네. 저는 못 먹어요. 기억에 남는 여행 어떤 거 있으세요? 여행은 서울 여행. 아직 작은 놈이랑은 같이 지금 가족 여행이라고 딱히 말할 만한 건 없고 아기 태어나기 전에 갔던 것 같은데 첫째랑 갔던 것 같은데 하루에 7시간씩 서울 투어? 네. 이게 굉장히 7시간 걷는데도 힘들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은 제가 많이 살진 구경은 못했지만 블럭블럭마다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는 테마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도 좋았고 저도 좋았고 고생하면서 좋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랑은 꼭 그렇게 고생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 가서. 그렇군요. 근데 그 고생 아니에요. 여행은 즐거우면서 몸이 좀 힘들었다는 근데 거죠. 추억으로 굉장히 오래 기억해요. 둘 다. 제가 대학생, 고등학생 키우는 학부모랑 지금도 만나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되게 많이 다니셨대요, 전국을.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서울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복잡하고 막 그런데. 그리고 저 지난 주말에 우리 애들하고 롯데월드랑 키자니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 전까지는 서울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항상 아빠 차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갈 때는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가고 거기서 이제 4시에 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철 타고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서울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고 저희가 전철 딱 도착하면 사람들 내리잖아요. 그러면 다 가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저도 이제 익산에 계속 사니까 저 익산 산지 3년 반 됐거든요. 이제 서울 같은데 사람 많이 있으면 약간 정신질환까지는 아니어도 답답해서 어지러워. 그런 게 있어요. 예. 아주 좋은데. 그래요? 서울 종종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3살, 2살 되던 어떤 가을 10월에 처음으로 부산 여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 이천에 살 때니까 주변에 갈 때 되게 많았는데 가까운 데 많았는데 왜 부산까지 갔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부산 북구에 삼락생태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강가에 있는 엄청 길고 큰 넓은 공원이었어요. 되게 잔디밭이 넓게 있었고 그래서 애기들 이렇게 풀어놓으면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코스모스 밭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갈대가 막 있는 그 길 거기 막 자전거 우리 가족 5명 다 탈 수 있는 그 앞뒤로 되어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이제 사진도 찍었고 배드민턴이 너무 치고 싶은 장소였어요. 그때 근데 치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둘째 딸이 저희가 내려갈 때 이제 카시트에 태우잖아요, 아이들을. 터널만 나왔다 하면 우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저희가 우리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또 그 애를 달리는 차에서 이렇게 꺼내면 좀 위험하잖아요. 카시트에서 나오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멈춰서 달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차 밀리는 게 싫어가지고 저녁에 출발했어요. 좀 깜깜할 때. 더 무섭지.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 깜깜할 때 출발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좀 빠르니까. 근데 아무튼 그 울음소리 얘기를 지금도 해주면 애가 웃어요. 내가 그랬어 엄마 이러면서 웃어요. 그러다가 한 5살쯤 되니까 터널 나와도 안 울더라고요. 터널 나오면 반가워해요. 이제는 불빛 나왔다고.
저도 저희 여행 자주 다니죠. 참 좋아하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두 곳을 꼽으라면 국내에서는 평창이랑 평창. 제주도. 제주도는 뭐 말할 것도 뭐 없죠. 말할 것도 없는 곳 평창은 아니에요. 왜요? 근데 평창 왜? 그냥 저는 그때 친정 부모님하고 우리 오빠랑 새언니랑 그때 같이 갔던 그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리조트에서 뭐 그러니까 스키 이런 거 탔어요? 그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평창에서 뭐 뭔가 특별히 뭔가 했던 그런 건 기억은 없는데,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이 아직도 그냥. 마음이 기분- 행복했던 거지. 그런 행복했던 감정이 기억이 나나 봐요. 막 어떤 장소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가면은. 제주도도 왜 기억나냐면, 우리 첫 아이는 돌잔치를 따로 안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첫째를? 돌잔치를 그냥 가족끼리 그냥 직계 가족만 모여서 크게 안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셋이서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보자 해서 아기 데리고 딱 갔는데 그냥 그 순간 요새는 처음 그게 간 거 아니에요? 그 트렌드래요. 젊은 그게 사람들이 트렌드예요? 트렌드래요. 돌잔치를 잘 안 했던 저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때부터. 제가 해보니까 첫째 돌잔치는 남는 그 약간 그 행사 금액보다 이렇게 축의금이 더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남는 잔치고 제가 이제 아들 돌잔치도 했거든요. 아들은 일단 부를 때 다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쌍둥이 할 때는 다 불렀고 아들 할 때는 그냥 정말 좀 친한 분들, 남편 직장 친구들 이렇게 친한 사람만 불렀는데 아들 때는 정말 딱 그 딱 맞았어요. 제로. 다행이네. 그리고 제가 아들 때는요 좀 비싼 걸 기념품을 했어요. 무지개 장우산 있죠? 그게 50개를 사니까 한 개당 4,500원이더라고요. 되게 싸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때 왜 아들을 해보고 싶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신이긴 하지만 아이가 1년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면 더 축복받으니까 잘 건강하게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희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돌잔치 안 했냐고 막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요. 근데 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아들은 그걸 했어요. 돌 앨범. 딸들은 앨범 안 했거든요. 하지만 그 집에 저희 가족사진처럼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앨범 그 액자가. 그래서 그건 걸렸는데 아들은 그때 사진이 없지만 너는 돌 앨범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하면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쓰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네. 여러분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 가족들과 즐겁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우리 엄마들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못 느낄 때가 많대요.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다니까 먼저 자신의 행복을 찾는 엄마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우두세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행은 떠나면 돌아올 곳이 있어서 즐겁죠. 그죠? 근데 우리 맞아요. 인생은요, 한 번 떠나면 돌아올 곳이 없어요. 그죠? 되게 유명한 말인데, 프랑스의 무슨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인생은 BCD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CD가 뭐예요? B는 벌스, D는 데스, C는 초이스. 음. 인생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수많은 선택해야 한다고.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그냥 지금 바로 이 순간의 행복을 여러분들 꼭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연말 연시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진짜 정말 여행 가고 싶어요.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 진짜 너무 저도 바쁘면 여행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겨울방학 하면 좀 한번 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주말에 서울에서 하루 잘 때 아이들하고 본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 이게 원래 원작이 웹툰이라고 그랬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사람들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공황장애,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그 다음에 경계성 인격장애,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정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12월도 기대해 주세요. 엄마들의 수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엄마 엄마 편 편 여러분 편입니다.